15번 보겠습니다. 15번.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신청권을 채무자 이름으로 행사하여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그렇죠. 채무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게 아니라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거죠. 네, 채권자 이름으로.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관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갑은 등기를 해준다는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을에게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채무자가 등기를 신청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할 텐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다는 뜻이죠. 우리민법 제404조에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기해서 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하지만 등기부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채무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요. 그래서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것이어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 요건은 첫 번째, 채권자에게 무엇이 있을까? 채권이 있을까? 이 채권은 종류를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네? 따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에게 이익만 발생한다면 채권자는 아무 채권이나 가지고 있어도 제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종류를 따지는 것은 민법에서 따지는 거예요. 실체관계를 판단하는 민법에서 따지는 것이지 우리 등기법에서는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채무자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등기 신청권이 있어야지만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죠. 이 등기는 갑구을구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원칙이지만 표제부에 있는 사실에 관한 등기, 이것도 채권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다는 얘기는 불이익이란 뜻이죠. 따라서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불이익은 등기 의무자가 갖는 것이죠. 즉 채무자는 등기 의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즉 얘가 채무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쪽에 있다면 채권자는 이쪽에 있다는 뜻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채권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요게. 그러면 채권자가 만약에 이쪽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 강제 집행하기가 수월합니까?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게 강제 집행하기 수월하죠. 만약에 대위 신청을 통해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넘겨버리면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이 채권자는 대위 신청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의 등기는 채무자에게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채권자가 이쪽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미가. 그렇죠. 이러한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채권자는 대위 신청을 행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을은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을은 병과 또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병은 등기 관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 명의는 갑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갑은 등기를 해주고자 합니다. 그런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병은 요 등기 신청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까?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까? 따져보자. 병은 채권이 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얘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이 을명의 등기는 을에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지 않아요.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신 신청할 수 있겠죠. 요 신청을 통해서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죠.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됐다면 이제 을과 병은 또 공동으로 등기 신청하겠죠. 그럼 요 등기 신청과 요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할 이유는 없죠. 왜? 을 명의로 등기가 된 다음에 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니까 이게 먼저 되고 이게 먼저 되면 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이 병은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정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대위 신청을 채권자의 채권자가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느냐?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될까요? 안 될까요? 따져보죠. 정은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이 있죠. 그리고 요 채권자는 등기 신청권이 있습니까? 있죠. 그리고 요 등기는 병에게는 불리한 등기는 아니죠. 을 명의로 등기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를 이중의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을 또 한 번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1번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는 등기 신청권을 채무자 이름으로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해요. 민법 404조 채권자 대위권이라는 채권자 고유한 권리에 근거해서 행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자 이름으로 행사합니다.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는 채권자이고 여기 보시면 요 채권자 대위권이 실체법상의 권리예요. 요게 실체법상의 권리니까 요 A를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등기부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을을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채권자는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 다음에 채무자는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민법상의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불문한다. 맞죠? 채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채권자의 채권자도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이중의 대위 신청이 인정이 됩니다. 이때의 등기는 일반적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이지만 표제부에 기록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도 가능하다. 채권자에게 이익이 된다면 당연히 표제부 등기도 대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제부 등기를 중성적인 등기다라고 불러요. 이익도 아니고 불이익도 아닌 중성적 등기. 그래서 중성적 등기도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채권자의 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아니죠. 채권의 종류는 따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청이건 채청이건 금전 채권이건 금전 이외의 채권이건 특정 채권이건 불특정 채권이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거는 민법에서 따지는 겁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따지지 않아요. 민법의 채권자 대위권은 특정 채권이어야 돼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는 민법에서 따지는 것이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따지지 않습니다.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된다. 요 등기 신청과 요 대위 신청과 요 등기 신청은 반드시 동시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동시에 신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신청 정보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대위 원인을 적고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뭐냐면 채권자에게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그걸 대위 원인이라고 불러요. 그렇다면 요 병이 채무자의 등기 신청을 대위 신청하게 되는데 이 대위 신청하게 된 대위 원인은 뭘까요? 이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매매로 인해서 수익과 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위 원인이 바로 매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대위 원인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해야 되면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한다.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주민번호가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 명의인만 기록됩니다.
등기 명의인만. 그러면 주민번호가 기록되는 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채무자. 주민번호는 등기 명의인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렸고요. 4번.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며 소재기 증명서도 해당한다. 공문서건 사문서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대위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매매죠. 그러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뭘까요?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서는 공문서일까요? 사문서일까요? 사문서죠. 그래서 이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는 그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문서, 사문서, 공정증서, 사서증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제외가 됩니다. 소재기 증명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소재기 증명서는 누구든지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돈만 있으면 인지대만 내면 법원에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소재기 증명서는 너무나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류라서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에 해당되지를 않습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명인에게 통지합니까? 등기필 정보는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등기명인으로 기록될 때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하는 게 뭐죠? 등기필 정보. 그럼 등기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 채권자 대위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죠? 채권자. 등기명인은 누구죠? 채무자.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겠죠. 맞아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 대신 무엇을 작성해서 등기명인에게 통지해 줍니까? 등기완료 통지. 따라서 등기명인이 되는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 대신 무엇을 통지받죠? 등기완료 통지. 그런데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신청이니까 채권자도 무엇을 받을까요? 등기완료 통지. 그래서 채권자도 등기완료 통지를 받고 채무자도 등기완료를 통지받습니다. 승소한 등기임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은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죠? 등기관리자.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등기관리자에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으로 통지해 준다고 했죠? 등기완료 통지. 신청인은 영수증으로 등기완료 통지 받죠. 그래서 등기의무자도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승소한 등기의무자도 등기완료 통지. 등기관리자도 등기완료 통지. 기억나셔야 되는데 표정을 비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 17번. 다음 등기의 대위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한 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최초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대위 신청하고 두 개의 등기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동시 신청. 기억나셔요? 그러면 2번 지문을 보시면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 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 소유자를 대위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분명히 밝은 표정으로 네, 다 아시는 대답을 했는데 여기 천일동 표제부가 있고 101호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도 있고 쭉쭉쭉 가서 303호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고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라고 했죠. 이때 이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이때 303호를 처음으로 분양받은 자가 갑인데 갑이 보존 등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303호는 갑이 보존 등기를 자신이 소유니까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작성이 되니까 갑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표제부 등기를 소유자는 아니죠. 소유자는 다 따로 있겠죠. 따라서 직접 신청이 아니라 뭘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이 두 개의 등기 신청은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동시 신청하는 것이고 기억나셔요? 네. 그래서 최초로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은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는 대위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표제부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면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다. 갑구를 동시에 만드는 게 아니라 표제부를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보존 등기를 대위 신청한다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그 다음에 대위 신청이지 직접 신청이 아니죠. 왜요? 소유권자는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위 신청, 그 다음에 동시 신청. 이거 여러 번 한 건데.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구분 소유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겁니다. 대위 신청을 통해서. 그렇죠. 2번을 보시면 이의 경우 구분 건물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뭐를 신청하는 겁니까? 표제부 등기를. 3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이 표제부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근데 등기법은 지금 워낙 1차 공부하시느라고 공부를 거의 안 하시나 봐요. 분명히 몇 달 전에는 다들 알고 계셨는데 네,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토지는 갑소유 토지입니다. 그리고 갑소유 토지 위에는 건물도 있어요. 당연히 갑소유 건물입니다.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을은 지상권 등기를 하고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때 이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목적, 수목의 소유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이때 을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건물 어디다 지을까요? 네, 여기다 짓는 게 아니에요. 계집 짓는 게 아니니까 여기다가 짓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 이걸 인정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지상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대지 사용권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러면 갑소유 건물만 있을 때는 등기부가 표제부 있고 갑부 있고 을구가 있죠. 요것만 있을 때는 일반 건물이니까. 그런데 을이 건물을 올리게 되면 소유자가 다르니까 이건 무슨 건물로 바뀐 겁니까? 구분 건물로 바뀐 거죠. 그러면 구분 건물 등기부는 한동 전체에 대한 뭐가 있죠?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대한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네? 왜요? 1층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가 존재해야 되죠. 그 다음에 2층에 대한 표제부가 있을 테고 갑구가 있을 테고 을구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이때 이 구분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진다고 했죠. 일반 건물 등기부는 표제부가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집니까? 안 나눠집니까? 안 나눠져요. 그래서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의 결정적 차이는 표제부가 바뀌는 겁니다. 표제부가. 그러면 이제 요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로 바뀌게 해야 되겠죠. 맞아요. 이 표제부에서 요 표제부로 바뀌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대지권 변경 등기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권 변경 등기는 당연히 표제부 등기예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이때 을은 2층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겁니다. 맞아요. 자신의 소유 부동산이니까 직접 신청하겠죠. 그런데 이 표제부만큼은 동시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죠. 따라서 을은 무엇도 신청해야 될까요? 표제부 등기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즉 대지권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을이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이 표제부는 갑소유입니까? 을소유입니까? 갑소유죠. 그럼 을이 신청할 때는 갑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동시 신청. 맞아요. 이쪽과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그렇죠. 그럼 지문을 보시면
3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표제부 등기와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는 직접 신청, 나머지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3의 경우 건물 소유자는 다른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대위 신청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집이 될 테고 5번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대위하여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18번 다음은 상속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관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까? 돌아가셨죠? 등기의무자는 2번 상속 등기는 이전 등기뿐만 아니라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형식으로 물권 변동을 공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피상속인.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하나도 빠짐없이 포괄해서 승계가 되죠.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그러면 포괄해서 승계가 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갑이 가진 소유권은 당연히 을에게 넘어갔죠.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이니까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상속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권리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기할 수 있느냐? 피상속인 이름에서 상속인 이름으로 이름만 바꾸는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등기명의 표시사항이 아니죠.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사람 자체가 바뀌니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이전 등기를 하는 겁니다. 권리의 주체의 변경이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3번 법정 상속분에 의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전원이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는 없죠. 3번, 4번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맞점.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 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해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공동 신청에 의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이 등기법은 공부가 많이 되시면 공부를 안 하셔도 기억이 나요. 이해하는 과목이라서. 그런데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갔는데 공부를 안 하시면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어요. 이 그림 떠오르실까요? 배우자는 제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미리 죽였다고 했죠? 네. 그러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되죠. 이때 우리 법에서는 이걸 똑같이 나눠서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법정 상속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갑이 사망하게 되면 A, B, C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속분은 똑같죠.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때 상속인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등기는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B, C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 등기의무자.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입니까? 단독 신청. 이걸 법정 상속분에 의한 상속 등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등기를 한 다음에 A, B, C가 모입니다. 모여갖고
협의를 합니다. 어떻게 협의를 했냐면 큰형이 재산을 지내야 되니까 이 작은 아파트 형이 가져라 라고 협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를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류가 작성이 되면 이 서류에는 그러한 협의한 내용이 기록이 될 겁니다. 이때 상속인 ABC는 이 서류에 도장을 찍을까요? 안 찍을까요? 찍겠죠. 그럼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된다면 등기관은 이 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뭘 첨부한다고요? 인감증명.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우리 민법에 의해서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어느 시점까지 소급할까요? 갑 사망시까지 소급합니다. 민법에 의해서. 갑 사망시까지 소급하니까 갑이 사망했을 때 이 협의에서 누가 취득해야 됩니까? A가. 맞아요. 그럼 이 등기는 일부 잘못된 등기죠. 처음부터. 어느 부분이 요 부분이 원시적 일부 불일치. 따라서 무슨 등기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소유권 경정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 소유권 경정 등기를 통해서 등기부에는 누구 이름으로 등기가 됩니까? A. 그럼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A 등기 관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B, C 등기 의무자. 따라서 이 등기는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경정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동상속 등기를 마친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또는 판결서 이런 것들이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에는 공동신청에 의해서 소유권 경정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는 지문입니까? 네. 맞죠? 그래서 이 특이하게 소유권 경정 등기,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경정 등기는 단독 신청이 아니라 공동 신청입니다. 특이하게.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19번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관할 등기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모든 등기소는 인터넷 등기소와 다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은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회원 등록하는 건데 전산망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관할 등기소가 따로 없다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2번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시죠.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는 도장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걸 등기관이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첨부합니다. 하나 더. 동명이인이 사용자 등록 신청하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따라서 동명이인이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엇도 첨부할까요? 네. 주소증명 정보. 그래서 이 사용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인감증명과 주소증명 정보를 첨부합니다. 이거 좀 외워두시죠.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때는 날인하고 인감증명 그리고 동명이인이 나타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소증명 정보도 첨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전자신청의 경우 3번이죠. 등기신청에 당사자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며 사용자 등록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직접, 출석, 미리 한다고 했죠. 직접은 무슨 뜻이죠? 대리인을 통해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출석,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해야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물론 등기소는 아무 등기소나 상관이 없겠죠. 그 다음에 미리 사용자 등록 신청과 등기의 전자신청은 동시에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을 먼저 한 다음에 등기의 전자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출석, 미리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이죠? 3년. 그렇죠. 사용자 그 다음에 4번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의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모사 전송은 팩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스. 이게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뭐라고 출제했냐면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은 무슨 뜻이에요? 보충해서 정정해야 될 사항. 그렇죠. 뭐라고 출제됐냐면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전자우편의 방법에 의하여서만 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전자우편뿐만 아니라 뭐도 가능합니까? 구두, 전화, 모사, 전송. 이게 출제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은 등기소에 출석한다고 했죠. 다만 관할 등기소가 따로 있다 없다? 없다. 20번 전자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관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법무사가 전자신청을 대리하고 있죠. 전자신청하는 자는 법무사예요. 따라서 법무사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충분합니다. 본인은 사용자 등록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2번 전자신청의 치아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하여야 한다. 맞아요. 방문신청일 때는 치아도 방문치아, 전자신청일 때는 치아도 전자치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치아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이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3번 등기관은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가 부동산 등기법 제반 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조사한 후 접수본의 순서대로 교합 처리해야 하며, 교합 처리라는 것은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에 옮겨 적은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따져보는 것, 이를 교합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다시요. 신청정보의 내용과 등기부에 옮겨 적은 내용이 정교하게 합치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 교합 처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합 처리해야 하며 지연사건의 처리나 보정을 명한 사건 이외에는 24시간 이내에 등기필 정보의 송신 및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 24시간 이내. 기출지문이에요. 이거 좀 외워두시죠.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4번 집단사건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건, 기타 행정정보 공동 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취득이 1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건과 같이 만일 접수 순서대로 처리한다면 후순위로 접수된 다른 사건의 처리가 상당히 지연될 것이 예상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등록하고 이들 신청 사건보다 나중에 접수된 사건을 먼저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연 사건의 처리는 접수된 때로부터 50일 이내 완료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기본서 보시면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좀 외워달라고. 그렇죠? 기출지문들이에요. 5번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이거 맞죠? 네,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각하 결정의 방식과 고지 방법은 전자신청과 서면 신청이 동일합니다. 동일하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각하 결정은. 그 다음에 2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등기 신청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거 뭐죠? 편무계약. 편무계약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는 기산점이 어느 시점일까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신청해야만 되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나시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인도받은 날부터. 이게 틀렸죠?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그렇죠. 2번 갑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을과 병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먼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머리가 멍해지죠?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이에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변동이 된다면 등기도 갑에서 을로, 그리고 을에서 병으로 등기가 돼야 되겠죠. 이건 정상적인 등기가 될 겁니다. 그런데 갑의 이름에서 곧장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다면 이는 중간 생략 등기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까? 허용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을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나실 텐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요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은 대표 주자가 두 개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매매 또는 증여. 매매나 증여는 소유권을 넘기는 계약이죠. 매매는 반대급부가 있고 증여는 반대급부가 없죠. 그러면 이때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매매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증여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을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60일 이내에 을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매수인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 또는 지위 이전 계약. 기억나세요? 지위 이전 계약. 이러한 계약을 매수인 을이 병과 체결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이 체결되는 이전까지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까? 을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겠죠? 중간 생략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시점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시점이에요. 대표 주자는 매매도 있을 테고 증여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시점은 기산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증여는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될 겁니다. 요 시점부터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60일 이내에.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이전에 을과 병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과 병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면 을의 이름으로 이때 등기를 해야 되니까 병명의 등기는 그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이 규정을 통해서 중간 생략 등기는 방지가 될 겁니다. 을 명의로 등기를 먼저 한 다음에 병으로 등기해야 되니까 중간 생략 등기는 방지가 돼요. 맞아요. 그렇죠. 세 번째, 요 시점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과 을이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의 대표 주자는 뭐가 있죠? 매매나 증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 시점은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는 시점,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 요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의무가 나타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요 시점에 을이 병과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매수인의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을의 지위, 매수인의 지위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병에게. 그러면 갑은 등기 의무를 누구에게 이행해야 됩니까? 병에게. 그리고 대금을 누구에게 청구합니까? 병에게. 그러면 이때 요 시점부터 등기가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때의 등기 명의는 을입니까? 병입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야 될 겁니다. 기억나셔요?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21번 갑의 토지에 대하여 부담 없는 증여계약을 체결한 을은 토지를 인도받은 날이 아니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를 신청해야만 됩니다. 2번 갑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도하면 을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을 명의로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어느 시점입니까? 네? 갑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잔금 지급 전에 병에게 매도하려면 맞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병과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을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즉 잔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되죠. 맞아요. 네, 그래서 틀렸죠. 계약을 체결한 날이 아니라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그 다음에 3번 갑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을이 잔금 지급 이전에 병에게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한 경우 을은 먼저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까? 아니죠.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병의 이름으로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지위 이전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인가? 갑이 자기 소유의 건물을 보존 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하지 않은 채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신청할 의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맞았습니까? 틀렸죠. 5번 갑의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을이 잔금을 지급한 후에 병에게 토지를 매도하려면 먼저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 병과 계약을 체결해야 된다. 이거 맞았습니까? 맞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22번 갑은 을에게 갑소유의 X부동산을 부담없이 증여하기로 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편무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맞겠죠? 2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청 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된 계약은 효력은 상실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효력 규정일까요? 단속 규정일까요? 네? 예전에 중간 생략 등기 유효성을 설명할 때 형사법적으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했죠. 하지만 민사법적으로는 실체관계와 부합하니까 원칙은 유효하다고 했죠. 그러면 형사법적의 처벌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효력 규정이라고 했습니까? 효력 규정. 그러면 그 처벌 규정이 어디 있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효력을 상실합니까? 상실하지 않습니까? 상실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의 규정은 다 단속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됩니다. 3번 갑이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계약을 체결했다면 증여계약의 체결일이 보존 등기 신청 기간의 기산일이다. 맞습니까?
보전 등기 신청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는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보전 등기 신청해야만 됩니까? 60일 이내에. 4번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여도 당연히 그 양도 행위에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단속 규정이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규정은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5번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면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신청기간의 기산일입니까? 아니죠. 기산일이 뭐예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시점. 그렇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23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행위에 대리는 자기계약 상방대리 허용된다. 맞습니까? 맞죠. 2번 전자신청의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는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있으나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맞죠. 전자신청은 반드시 자격자 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다고 했죠. 3번 등기신청 대리인이 아닌 자가 신청 대리를 하여 이루어진 등기를 하더라도 등기원인 사실이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로 본다. 맞죠? 관할 위반은 아니죠. 상권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도 아니죠. 따라서 3호부터 11호 어딘가에 해당이 되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면 유효가 될 겁니다. 4번 등기관리자와 등기의무자 쌍방으로부터 등기신청 절차의 위임을 받은 법무사는 그 절차가 끝나기 전에 등기의무자 일방으로부터 신청을 중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할지라도 요청을 거부해야 될 위임계약상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거 민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고 중개업법에서도 출제가 될 수가 있고 등기법에서도 출제될 수 있는 판례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갑을 등기의무자라고 부를 테고 을을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둘 다 바쁘다 보니까 법무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에게 부탁을 해요. 쌍방대리 허용되죠? 따라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하려고 가다가 요 갑이 A에게 전화를 합니다. 잠시 기다려달라. 중지를 요청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지가 된다면 이 A는 갑의 대리인이지만 동시에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을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면 중지가 되면 요 을은 예상했지 못했던 손해가 발생하죠. 제때 등기가 안 되니까. 따라서 이 A는 갑의 대리인이지만 을의 대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을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지 요청을 거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중요한 판례죠. 그래서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맞는 지문입니다. 민법, 중개업법, 등기법 양 세 군데에서 출제될 수 있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5번 비법인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등기부에 기록합니까? 기록하지 않습니까? 기록하죠.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한다고 했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부에 기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4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아직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매도인 갑이 사망한 경우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갑의 상속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뭐죠? 이게 뭐예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아닌가요? 맞죠? 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관리자, 유언집행자, 상속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3번 갑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전환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일괄 신청. 4번 갑을 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받은 경우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을명의 병명의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을을 대위하여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대단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물권행위가 있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을은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을 테고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매매 계약이 있고 물권행위까지 있게 되면 물권행위가 있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물권행위도 같이 실효가 되자 소유권은 자동적으로 복귀합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권자예요. 그러면 을은 소유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소유권이 없는 자가 물권행위와 등기를 통해서 병에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병명의 등기는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등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말소돼야 되겠죠.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죠? 갑이요. 이것이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을. 따라서 을은 등기 관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됩니까? 네. 이게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회복이 돼요? 을. 이 등기도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등기라서 말소돼야 될 겁니다.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 등기 관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해서 이 등기를 말소시켜야 될 겁니다. 이 순서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게 말소가 되고 이게 말소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때 이 병이 말소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으면 판결서를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 말소 등기는 병과 을이 신청하는 건데 병이 신청해 주지 않으면 요 을이 말소 등기를 판결서를 받아서 신청해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주죠. 귀찮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갑은 요 말소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매매 계약으로 아니요. 갑은 을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리고 채무자는 말소 등기 신청권이 있죠. 이 말소 등기는 을에게 불리합니까? 불리하지 않습니까? 불리하지 않죠. 따라서 이것을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할 거예요. 그런데 갑은 말소 등기를 대위 신청을 통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이 병이 말소 등기를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서를 받아서 이것을 신청하지 않으니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래서 병에 대한 승소 판결이 있겠죠.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신청할 겁니다. 단독 신청을 통해서 이 등기가 말소가 되면 등기 명의는 누구 명의로 돌아옵니까? 을 명의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이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할 겁니다. 문제는 갑은 말소 등기를 신청하고 싶은데 을이 안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판결서를 받아서 승소한 등기 관리자로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갑은 병에 대한 승소 판결도 있어야 되고 을에 대한 승소 판결도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병에 대한 승소 판결은 직접 신청하는 겁니까? 대위 신청하는 겁니까? 요거 이 등기의 말소 등기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거죠. 네, 그거를 얘기해요. 그럼 지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몇 번이지?
갑을병 순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과 병을 상대로 원인 무효에 따른 말소 판결을 얻은 경우, 을과 병을 상대로 말소 등기 판결을 받았다고 했죠. 이때 갑이 확정 판결에 의해 병명의 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때는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을을 대위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요거 대위 신청 맞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등기 신청의 당사자 적격은 당사자에게만 있어야 되겠죠. 병은 뭐에 불과합니까? 어려우셔요? 굉장히 쉬운 건데 민법 지식이 있으면. 지금 병은 을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얼마를? 10억 원을.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런데 병은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갑이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채무자. 그 다음에 이 갑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저당권 설정자죠. 그러면 이 저당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병이에요? 갑이에요? 갑 등기 의무자. 이렇게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얘는 채무자에 불과하지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읽어보시면 병의 채무담보를 위하여 갑과 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에서 등기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까? 없죠. 당사자는 갑과 을이에요. 25번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동신청이 요구되는 등기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이행 판결이 있다면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2번 17세인 갑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에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갖지 않는다.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사람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인, 법인. 그래서 자연인, 법인은 당연히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17세 미성년자는 없습니까? 사람은 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어요. 미쳤건, 어린애건, 술 취했건 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틀린 집이 될 테고 3번 성년 후견인 갑은 피성년 후견인 을을 대리하여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민법에서 했을 텐데 성년 후견인은 뭐죠? 네? 법정 대리인 아니에요. 법정 대리인이에요. 법정 대리인은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제한 능력자. 맞아요. 따라서 제한 능력자가 피성년 후견이니까 법정 대리인이 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으로서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4번 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습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라고 했죠.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된다고 했죠. 라스트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기 신청을 위임받은 을이 비한정 후견인이라도 등기 신청 능력을 갖는다. 맞아요. 비한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죠.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민법 117조에는 행위 능력을 유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유하지 않기 때문에 행위 능력자 또는 제한 능력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앞에는 좀 쉬웠고 뒤에는 좀 어려웠죠? 아닌가? 네.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평균을 조금 더 떨어뜨려서 50점 밑으로.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